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오늘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후원도 되게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내일은 뭐 경기가 적긴 하지만 그 내일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NBA가 어렵지만은 최대한 좋은 결과 있게 노력 더 해볼게요. 여러가지 정보 많이 찾아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고, 만회하려고 이렇게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일단 들어가 보면요, 인디애나 대 보스턴 경기는 뭐 직전 맞대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직전 맞대결 경기에서 인디애나가 101점밖에 못 넣었어요. 보스턴이라는 상당히 좋은 수비팀을 만나갖고 이렇게 적은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인디애나는 이날 야투율부터 한번 볼게요. 야투율 먼저. 일단은 딱 봐도 야투율이 되게 처참한 게 눈에 띄고 3점 되게 안 터진 게 눈에 띕니다. 특히 뭐 네이스미스라든지 스미스, 뭐 터너, 제가 여러 가지 그 인디애나가 라인업 변경을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다 이랬었는데 전체적으로 3점이 매우 별로였었다. 보다시피 이렇게 인디애나 야투율이 굉장히 저조했었고 41.3%밖에 안 되고 3점이 19%였어요. 이런 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반면에 보스턴은 어땠냐? 보스턴은 이 정도면은 인디애나 상대를 제압하기는 충분한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인디애나 상대로 보스턴이 엄청 뭐 그 자유투도 조금 헤맨 편이었어. 특히나 제일런 브라운이 3쿼터쯤에 인디애나가 3쿼터쯤에는 인디애나가 이렇게 많이 따라잡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인디애나가 이렇게 막 잘 따라갔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제일런 브라운이 3점 자유투 팅을 오지게 많이 하고 인디애나가 좀 쫓아갔어. 4쿼터 되면서 보스턴은 뭐 테이텀 위시로 3점이 뒤지게 많이 터졌고 인디애나는 그렇지 못했죠. 테이텀의 3점이 이랬었거든요. 그야말로 뭐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줬었고, 포르징기스도 일찍 빠지고 보스턴이 악재가 좀 있었었는데 4쿼터 한 그래도 좀 따라갈 만한 구간에 인디애나가 버디 힐드를 비롯해가지고 애들이 엄청 헤맸어요. 그냥 턴오버 막 유발하고 난리 났어. 그냥 턴오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보스턴은 짜임새 있는 농구로 딱딱딱 이제 오픈 3 찬스 만들고, 인디애나는 수비 로테이션도 꼬이고 그냥 거의 뭐 인디애나가 동부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직전 경기를 보면서 보스턴과 인디애나의 격차가 아주 현격하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내일 뭐 양팀 다 결장 같은 거 보면 인디애나는 여전히 네마드가 없다. 이날도 인디애나에서는 그 네마드가 못 나온 날이었었거든요. 네마드 대신에 버디 힐드를 세우고, 할리버튼도 이날 뭐 턴오버 4개 저지르고 야투도 별로였었고 활약을 되게 못했었죠. 그래서 좀 인디애나가 요즘에 라인업 변경을 통한 투포인트 가드 체제,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지 못했었다. 말 그대로 이 경기는 차이를 벌렸던 건 수비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글쎄, 저는 이날 그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내일 경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스턴 마헨 쪽으로 일단은 볼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인디애나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122대 112로 한번 응수한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전에 보면은 보스턴이 155대 104, 이날은 할리버튼이 없는 날이기도 했는데, 내일도 인디애나가 잘하면은 보스턴 상대로 뭐 3점 좀 터져주고 하면은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번 경기에서 요즘에 인디애나의 변화된 라인업, 네이스미스라든지 제일런 스미스 이런 친구들이 마땅히 3점 슛감이 좋아지는 모습, 그런 것들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보스턴 마헨에다 언더 쪽으로 좀 살필 것 같아요. 자, 워싱턴 대 오클라호마, 이런 경기는 조금 분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다소 좀 잘 나가는 흐름이 끊겼어요. 오클라호마가 최근 2경기에서 애틀랜타랑 브루클린, 뭐 엄청난 강팀도 아니야. 두 팀 다 이제 5할 승률 미만의 팀들한테 2패를 했다. 오클라호마가 왜 그랬을까? 문제는 뭐였냐? 오펜스 리바운드. 올 시즌 오클라호마가 정말 좋은 팀이고, 보시다시피 뭐 오펜시브 레이팅도 좋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좋고 상대 필드골도 44.1%로 억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대 수비도 잘하면서 공격도 잘해. 그런 팀이잖아요. 뭐 스가라는 돌격세나도 있고, 홈그랜도 신인답지 않은 모습에다가 뭐 전체적으로 3점도 지금 보시다시피 리그 전체 1위, 3포인트 퍼센티지 1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워싱턴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팀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하려던 거, 오클라호마 올 시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상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내준다는 점이거든요. 그래갖고 직전 2경기 동안 그 애틀랜타 상대하고 그 브루클린 상대하는 동안 애틀한테는 오펜 15개 뺏겼고 브루클린한테 오펜 20개 따였어요. 20개. 어쨌든 오클라호마는 이렇게 상대한테 오펜 따여갖고 재차 기회를 주고 하면서 상대한테 이런 그 필드골 시도 숫자, 말 그대로 득점 기회 자체가 상대보다 훨씬 더 적었었다. 그게 오클라호마가 가진 문제점인데, 그럼 내일 워싱턴은 워싱턴은요, 리그에서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장 못 잡는 팀이 오클라호마. 근데 그 다음으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못 잡는 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OREB, 오펜스 리바운드
리그에서 오펜스 리바운드 가장 잘 나는 애틀랜타, 브루클린이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상대한 두 팀이었습니다. 애틀 13.1, 브루클린 13.1 이런 식으로 오클라호마는 본인들의 약점을 가장 잘 공략할 만한 팀은 최근에 두 번 만났다. 근데 내일 상대할 워싱턴은 어떠냐? 오펜 꼴찌가 오클라호마, 오펜 꼴찌에서 두 번째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그래서 내일 워싱턴은 딱히 오클라호마를 이렇게 공략할 만한 장점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분석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클라호마가 최근 두 경기를 좀 힘겹게 패하긴 했지만은 워싱턴에서는 큰 이런 뚜렷한 뭐 단점이 없다는 셈이고, 그럼 워싱턴은 어땠냐? 워싱턴도 지금 3연패거든요. 클리블랜드한테 두 번, 뉴욕한테 한 번. 사실은 이 클블이나 뉴욕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보다는 좀 약한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뉴욕이야 요즘엔 좀 좋아졌긴 하지만은 이 워싱턴이 최근 3경기 동안 밑에 있는 거 29, 27, 22 이게 뭐냐? 제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순위만 갖고 왔어요. 순위. 제가 이거 맨날 말할 때 득점, 야투율, 3점 슛 이런 순서로 맨날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거 29, 27, 22는 그 최근 3경기 동안 워싱턴이 득점한 것, 공격 수치, 그리고 오른쪽은 수비 수치, 상대팀한테 얼마나 대줬냐 이거거든. 워싱턴이 최근 3경기 동안 득점이 29등, 야투율 27등, 3점 22등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명확한 수치보다 그냥 순위만 적어 놓은 거예요. 3점은 45%로 쳐맞아가지고 세 번째로 많이 얻어맞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오클라호마보다도 더 약한 팀들한테 이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오클라호마한테는 더 쳐맞지 않겠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 메뉴에 있는 거. 그 오클라호마는 지금 그 승률이 5할 승률 이상의 팀이고 워싱턴은 한참 아래 팀이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이 5할 승률 이상의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전적이 어땠냐? 1승 19패다. 개 터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13승 4패로 원래는 13승 2패 정도로 좋았었는데 최근에 애틀이랑 브루클린한테 패배를 하면서 조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그래도 아래 것들을 좀 잘 패는 편, 워싱턴은 상전한테 못 깨기는 편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클의 11.5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양팀 다 좀 템포가 빠른 팀이긴 하나 특히나 워싱턴이 게임을 조금 일찍 던지는 감이 있는 팀이에요. 저번에 뭐 애틀랜타한테 막 12점 차 나는데 막 파작해가지고 오바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워싱턴이 최근에 클리블랜드나 뉴욕한테 전부 다 마행 패배를 당했었고 경기도 보면은 저는 오클라호마 정도면 11.5만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워싱턴이 갑자기 뭐 3.5를 터지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지만은 내일 뭐 오클라호마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오펜스 리바운드가 공략당할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오클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헨도 오클라호마가 워싱턴에 개패놔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 약간 이런 그림이겠죠. 다음에 샬롯 대 시카고. 이 경기도 직전 맞대결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직전 바로 얘네 두 팀의 맞대결이 시카고의 홈에서 샬롯이 이렇게 원정을 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딱 직전 맞대결이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 104 대 91로 시카고가 한 13점 차 정도로 마행을 해냈다. 일단은 뭐니 해도 제가 이 경기로 들어갈 때 저는 이 경기 올 시즌 가장 적은 득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랬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올 시즌 가장 적은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90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난 거죠. 3쿼터 때 55점 나가지고 1, 2쿼터만 봤을 때는 거의 급폭스였거든. 보면은 야툴 같은 거 일단 점검 한번 해볼게요. 시카고와 이날 잭 라빈이 복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잭 라빈이 벤치에서 나왔고 30분이나 뛰었다. 근데 경기가 워낙에 좀 시카고가 편하게 간 입장이다 보니까 라빈도 욕심 안 내고 좀 이타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했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먼드도 23분 뛰었고 부세비치도 이날 복귀해가지고 벤치에서 한 24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 둘 다 뭐 그렇게 대단한 활약은 아니었어. 부세비치나 라빈이나. 근데도 불구하고 샬럿은 패는 정도로 개패했다는 거고, 야투율 보면은 시카고가 이렇게 뭐 대로잔을 위시로 높은 야투율을 가져갔지만은 3점이 그렇게 아주 잘 터진 건 아니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은 시카고나 샬럿의 득점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건 일단 야투율 같은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샬럿은 이날 마일스 브리티시가 42분 뛰면서 되게 잘했었어요. 마일스 브리티스는 조금 터지는 날이었는데 다른 팀원들이 그렇게 잘 받쳐주진 못했다. 특히나 로지어 같은 애들 이렇게 17개 쌓고 5개, 브랜드 밀러 13개 중에 3개 이런 식으로 야투율이 굉장히 부진한 날이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뭐 벤치에서 누가 잘했냐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양 팀의 맞대결 봤을 때 샬럿은 거의 야투율 40% 밑으로 내려갈 뻔했죠. 샬럿이 많이 막혔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일 맞대결은 어떻게 될까? 내일 맞대결은 그래도 샬럿이 홈에서 하고 조금 나을 부분이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시카고도 그건 있어. 홈에서는 12승 9패, 원정에서는 4승 12패로 홈이랑 원정이 아주 상반되기는 하다. 그런 건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시카고가 최근 원정에서 3승 7패인데 3승 7패. 물론 뭐 이거는 다
3승 7패를 전부 다 어려운 상대와 만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자, 일단은 밑에 적힌 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럿이 최근 13경기 동안 제가 이것도 마크 윌리엄스가 결장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샬럿 같은 경우는 마크 윌리엄스 결장, 고든 헤이워드 결장. 안 그래도 또 똑같은 소리예요. 그 라멜로 볼이 없는데 헤이워드까지 빠진다? 팀의 이런 그 방향성을 정해줄 선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벤치 포워드 PJ 워싱턴까지 결정하면은 안 그래도 저조한 득점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내일 일단 시카고는 패트릭 윌리엄스 말고는 주전 중에서는 대단한 뭐 결장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카루소가 캐시업에 걸려 있다는 거, 이 정도면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샬럿 먼저 보는데, 샬럿이 최근 13경기 동안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득점, 야투율, 3점슛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 13경기 동안의 샬럿의 이런 득점력에 관련된 부분이 공격력이 아주 그냥 리그에서 최하위권이다. 그 말이 되는 거고, 수비력도 보면은 수비는 상대한테 많이 막 점수 실점은 아주 최하위권 아니지만은 야투 허용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점하는 퀄리티 자체는 매우 쉽게 허용을 했다. 기본적으로 샬럿은 약간 언더팀의 냄새가 난다는 거고, 야투 허용률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찍힌다. 한마디로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오지게 못하는 팀이다. 그런 팀인 거죠. 반대로 시카고는 어떠냐? 시카고가 최근 8경기 동안 득점 부분에서는 샬럿보다 안 좋았어요. 최근 8경기 동안 시카고가 득점이 104.6점밖에 안 되고, 특히나 3점이 리그 전체 꼴찌 수준이다. 8경기 동안은. 근데 반대로 시카고는요, 공격은 못했을지언정 수비는 잘했다. 수비는 그 8경기 동안 실점 값이 리그에서 2번째로 잘 막았었고, 야투를 이렇게 막은 것도 4번째로 잘 막았고, 3점도 7번째로 잘 막았다. 한마디로 샬럿은 공수 양면에서 다 병신이지만은 시카고는 그래도 수비는 잘하더라.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일단 내일 시카고가 원정이라는 그런 좀 리스크는 있지만, 워낙에 저는 샬럿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라빈이 돌아왔다고 해갖고 딱히 꼬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오바세로 확 가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비슷하게 시카고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살펴볼 것 같긴 하네요. 다음 마이애미 대 휴스턴. 얘네들도 느낌이 비슷하죠. 마이애미도 요즘에 보면 약간 언더 냄새가 나는데, 휴스턴도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217.5가 기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나온 걸로는. 근데 잘 모르겠어. 217.5? 조금 잘 모르겠어. 결장 같은 거 보면 일단 또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결장을 하고 코디 마틴도 빠지는 셈이고, 최근 9경기 동안 마이애미가 어땠냐? 득점 부분에서는 26등 정도로 안 좋았고, 야투율도 27등으로 안 좋았다. 그나마 본인들의 장점, 마이애미의 장점인 3점 정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었었다. 하지만 마이애미도 그 같은 구간 동안 수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격은 못하지만 수비는 잘했던 시카고랑 비슷한 느낌이죠, 마이애미가. 본인들이 110.9점을 넣는 동안 수비도 110.3점으로 상대를 잘 틀어막았고, 야투 방어도 괜찮았고, 3점도 리그에서 3번째로 잘 막았다. 최근 9경기 구간 동안에는. 그래서 마이애미는 공격은 못하지만 수비는 그래도 조금 된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차례 휴스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휴스턴이 물론 언더날 때도 많아요. 언더날 때도 많은데, 최근 들어 이제 딜런 브룩스도 빠지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탈이 있으니 얘가 벤치 구간에서 수비를 상당히 잘해준다. 탈이 있으니 뛰는 동안에는 휴스턴의 수비력이 그 실점 기대치가 10점가량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내일 타리슨도 빠지고 브룩스도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휴스턴이 최근에 얘네 둘이 계속 결장하고 있긴 한데, 휴스턴이 언제 오바하고 언제 언더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한 3경기 동안은 그래도 언더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기는 하거든요. 뭐 디트로이트 만나거나 필라델피아, 피닉스 이런 팀들 만날 때는 뭐 250점, 240점도 찍고 그랬었는데, 근데 일단 휴스턴은 어디까지나 언더팀 냄새를 맡아야지 조금 게임이 잘 풀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일단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휴스턴의 좀 효자가 누구냐? 캠 휘트모어라는 이런 신인, 아마 신인일 거예요. 캠 휘트모어가 경기를 14분밖에 안 뛰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14분밖에 출장을 안 하고 있으면 한 6경기 구간인가? 이런 뭐 브룩스나 이슨이 빠지면서 휘트모어도 좀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경기당 14분밖에 안 뛰면서 평균이 11.5점, 야투리나 3점이 아주 또라이급이죠.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분밖에 안 뛰는데 11.5면 이게 대단한 수치예요, 정말로. 보통 뭐 슈퍼스타들이 한 36분씩 뛰니까. 그래서 조금 그걸 환산을 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만 한데, 무튼 요즘 저도 휴스턴의 공격은 진짜 언제 터질지 잘 모르겠어요. 얘네도 좀 센 군을 바탕으로 이제 인사이드에서 공격도 풀어나갈 수 있는 편이고, 벤블릿이나 뭐 벤블릿이 지휘하는 공격이라든지 그린이 조금 이렇게 찢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드라이빙도 가능한 팀이니까. 그래서 휴스턴의 공격력이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긴 한데, 근데 마이애미는요, 아까 말했던 시카고처럼 그런 극단적인 언더팀까지는 저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마이애미는. 내일 기준점 217.5면은 물론 마이애미도 조금 언더팀, 휴스턴도 언더팀 냄새가 나긴 하지만은, 나는 이거 감에 따라서는 217.5면은 오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전 경기 샬럿 대 시카고가 216.5가 언더인데, 그러니까 216.5가 기준점인데 마이애미 휴스턴을 난 217.5를 줬다. 난 이거는 같은 기준점을 받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프렌의 오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좀 그렇게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내일 NBA가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유타. 내일은 이제 미러키 릴라드가 빠지는 날입니다. 가장 들여다봐야 되는 점은 미러키는 릴라드가 없다는 점, 그거일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최근 6경기 동안에 릴라드가 득점이 20.3점밖에 안 되고 야투율이 40%가 안 됩니다. 38.9%. 3점 슛 릴라드가 자랑하는 3점 21.7%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최근 6경기 동안의 릴라드는 정말 패급이었다. 릴라드를요, 수비를 보고 쓰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릴라드는 수비는 워낙에 못하고 공격 보고 쓰는 선수인데, 그런 릴라드가 어마어마한 이런 값어치를 주고 온 릴라드가 최근 6경기 동안 너무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릴라드가 빠지는 날이고, 그 뭐 벤치에서 마존 보챔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존 보챔프도요, 키도 한 2m에다가 이런 뭐 대단한 어떤 리딩 능력 그런 걸 갖추진 못한 선수예요. 아마 내일은 좀 미들턴 같은 애들이 좀 지휘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올 시즌에 릴라드가 빠졌던 경기는 어땠나, 미러키가 릴라드가 빠졌던 경기는 어땠나 한번 찾아왔거든요. 그걸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적혀있는 11월 9일, 11월 11일 이렇게 두 번만 릴라드가 올 시즌에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들의 이 두 날,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두 날 동안 미러키에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냐. 일단은 만났던 이 당시에 올랜도는 엄청난 수비팀이었고, 인디애나는 여전히 이때도 엄청 뛰어다니는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디애나를 만났을 때는 오바가 났었고, 올랜도 만났을 때는 언더가 났었어. 눈에 띄는 건 뭐냐, 다른 날에 비해서 인디애나랑 할 때도 그렇고 올랜도랑 할 때도 그렇고 확연하게 FGA 필드골 어템프, 필드골 시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 게 눈에 띈다. 그거를 좀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3점슛 시도가 오지게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그전 경기들 쭉 위에 있는 거 S3PA 3포인트 필드골 어템프, 이게 좀 작아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말하는 거 들으셔도 됩니다. 릴라드가 빠지니까 미러키의 3점슛 시도가 거의 뭐 한 10개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개 빠지는 거기도 하네. 시카고랑 붙었을 때는 뭐 47개 샀고 했으니까. 그냥 미러키가 필드골 시도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좀 더 확실한 공격 루틴, 쿤보를 활용한다든지 인사이드 득점에 조금 기대는 그런 게 좀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일 아마도 바비 포르티스 같은 친구들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미러키를 상대할 유타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유타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유타가 5피트 필드골 62.8%로 12. 이게 뭐냐면은 림 근처에서 5피트 이내면요 한 1.5m, 2m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림 근처에서의 유타의 수비력이 어떠냐 이건데, 상대팀이 유타의 림 근처 5m에서는 야투를 성공시킬 확률이 62.8%다. 한마디로 유타는 그 골밑 수비는 나름대로 괜찮게 지키는 팀이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유타에는요 워커 캐슬러가 있죠. 워커 캐슬러가 이제 7풋에다가 막 블락도 한 뭐 많이 찍을 때는 6, 7개도 찍는 친구거든. 그래서 내일은 저는 미러키의 이런 쿵보를 활용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통할 가능성도 꽤나 있다,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또 유타도 그런 건 있어. 얘네가 오바가 날 때는 필드골 시도가 상당히 많은 팀. 유타가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얘네가 언더가 많이 났다가 오바가 많이 났다가, 특히 또 얘는 또 홈이랑 원정도 많이 하는 편이고, 유타 경기가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보면은 이 새끼들이 언제 오바가 나고 언제 언더가 나는 거지? 그게 조금 막 애매해질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도 120대 109밖에 안 났잖아요. 언더란 말이야 저 경기가. 근데 이 경기도 막 4쿼터 같은 거 보면 그냥 뒤지게 뛰고 막 그런 경기였었어. 그래서 유타가 언제 뛰고 언제 안 뛰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유타가 오바가 나는 경우는 필드골 시도가 서로 많을 때 많이 나는데, 제가 아까 미러키가 릴라드가 빠지게 되면 야투 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리고 유타가 최근 15경기 동안 PITP는 뭐냐, 포인트 인 더 페인트 존 안쪽 득점이 리그 전체 1위다. 말 그대로 유타는 3포인트보다는 림어택 위주로 많이 경기를 풀어나간다. 상대 인사이더 공략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내일 뭐 미러키가, 그리고 또 쿤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수비하는지 모르겠다.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팀의 그 수비 전술이 없는 거를 언론에다 그냥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워낙에 좀 쿤보가 미러키에서 갖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도 팀을 이렇게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무튼 그냥 쿤보 피셜로 미러키는 지금 수비 전술이 없다, 뭐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유타가 뭐 브룩 로페즈가 작년에는 막 블락도 엄청 많이 찍고 막 수비왕 얘기도 나올 정도였지만, 올 시즌에는 제가 그렇지 못하고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미러키의 5피트 이내 필드골 수비력이 작년에는 62.5%로 전체 7위 수준이었는데 올 시즌은 23등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인사이드 수비력이 확실히 좀 약화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로페즈도 작년 같지도 않고, 왜냐면 유타가 여기 있는 콜린스도 그렇고 워커 캐슬러도 그렇고 올리닉도 그렇고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땀과 동시에 인사이드 공격력도 좋은 팀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마카넨 같은 애들 외곽도 좋지만은 저는 일단은 내일 유타의 프렌 쪽을 조금 생각하고 있고 경기는 좀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유타가 엄청 좀 뭐랄까 근본 없는 공격하면서 많이 낼 때는 많이 내지만 얘네가 기본적으로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들이에요. 턴오버. 유타가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턴오버스 per 게임, 경기당 턴오버 숫자 유타가 15.1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유타도 맥 빠진 공격이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내일 릴라드가 없는 미러키 한번 유타의 프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클리퍼스 대 피닉스. 제가 하든 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클리퍼스 경기를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참 이 클리퍼스도 하든도 그렇고 이 야투감이라는 게 참 모르겠어. 제가 오늘도 레이커스 대 클리퍼스 하면서 사실 오늘 제일 좋게 봤던 경기가 클리퍼스의 마헨이었는데 보기 좋게 부러졌죠. 이게 레이커스가 오늘은 좀 궁지에 몰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클리퍼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막았다. 원래 뭐 클리퍼스랑 레이커스의 상성관계, 클리퍼스가 직전 경기 연패를 이제 레이커스가 끊기 전까지는 거의 한 8연승인가 9연승인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최근 이제 클리퍼스가 오히려 레이커스한테 연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리퍼스에 대한 의심이 조금은 들긴 들어요. 앞으로 클리퍼스가 오늘 레이커스전 포함, 오늘 펼쳤던 레이커스 그리고 내일 있을 피닉스전 이렇게 해가지고 백투백이잖아요. 앞으로 레이커스전 포함해가지고 8일 동안 5경기를 치르는 일정이에요. 8일 동안 5경기. 그러니까 하루 쉬고 경기하고 아니면 백투백이거나 이런 일정이 계속된다는 거고, 그 터런 루 감독이 카와이를 이렇게 좀 출전 시간 제한을 둘 거다 이런 소리도 했거든요. 그래서 클리퍼스가 당분간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닉스도 내일 백투백이기도 하고, 피닉스도 지금 듀란트가 이제 갓 복귀를 했는데 오늘도 듀란트가 좀 경기도 적지 않은 시간 뛰기도 했었고요. 듀란트가 뭐 오자마자 한 36분 뛰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란트는 나름 잘했는데, 일단은 뭐 양팀의 백투백 데이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클리퍼스도 그렇고 피닉스도 둘 다 백투백인데 이거 여전히 똑같습니다. 클 2-3. 이게 뭐냐면은 클리퍼스는 백투백 5경기 해가지고 올 시즌 2승 3패였었다. 그리고 피닉스는 그 백투백 5번 했고 4승 1패였었다. 뭐 이런 건데, 백투백 그 5경기들 평균 득점, 실점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클리퍼스는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뭐 득점 116점이고 야투율 같은 거 그냥 평범했고, 실점도 3점은 좀 잘 막은 편이고 좀 평범한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퍼스는 백투백일 때 딱히 뭐 대단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피닉스는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야투는 좀 뭐 비슷하네요. 비슷한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떨어진 수준. 그리고 상대팀한테 허용한 거는 특히 3점을 잘 막는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네요. 오히려 백투백일 때 데이터가 좋은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게스 형님 감사합니다. 자, 피닉스 얘기를 왜 했냐. 제가 오늘 아침도 그렇고 얘기를 할 때 피닉스가 리그 전체에서 야투 시도가 상당히 적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 구라는 아니고 피닉스가 말 그대로 야투 시도가 굉장히 적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FGA 필드골 어템프, 리그에서 그 야투 시도를 가장 적게 하는 세 팀, 미네소타, 마이애미, 피닉스. 원래는 야투 시도가 상당히 평균적으로 적은 팀이다 이건데, 근데 오늘 멤피스 대 피닉스 경기가 피닉스가 야투를 아마 101개인가 던진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야투 102개네 102개. 멤피스는 97개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기는 그 전의 흐름들이랑은 아주 다르게 흘러갔다, 이 소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래서 내일 과연 피닉스가 클리퍼스랑 할 때도 조금 이런 업템포 농구를 할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닉스가 오늘 멤피스전은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가 있긴 했지만은 그 전에 한 뭐 몇 경기를 보면은 저번에 클리퍼스랑 했을 때도 야투 시도가 89개였어요. 야투 시도가 79개였어요. 79개. 되게 적은 거죠. 근데 갑자기 오늘은 102개를 쐈다고. 그리고 당장 이제 그 직전 경기 마이애미랑 서로 이렇게 야투 시도가 적은 팀끼리 86개밖에 안 쐈거든요. 피닉스가. 그래서 요즘에 피닉스 여전히 듀란트가 있고 없고 간에 야투 시도는 적게 하는 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야투 시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오늘은 좀 엇나간 거였죠. 제 분석이랑 아주 상반되게.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무튼 직전 클리퍼스와의 경기도 보면은 피닉스가 굳이 뭐 업템포를 할 이유는 없었고, 그 경기는 뭐 122 대 131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피닉스의 구성상 부커, 빌, 알렌, 듀란트, 너키치 이렇게 5명이 코트에 있으면요, 주전의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요.
부커가 좋은 수비수냐? 아니죠. 빌 옛날에는 좋은 수비수였었는데 이제는 허리 등 부상 이후로는 공수겸장의 모습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레이슨 알렌 그나마 괜찮은 선수예요 수비적으로. 듀란트? 글쎄 듀란트가 수비로 이름 날리지는 않죠. 막 르브론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공격 수비 모두 잘하는 그런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듀란트가. 너키치는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덩어리 수비 같은 거 잘해. 그리고 나름대로 요키치 상대를 나름대로 잘하는 그런 수비수다 이런 건 있긴 한데, 너키치를 평균적으로 좋은 수비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반적으로 해서 피닉스는 여기다가 뭐 나리스 리틀이라든지 오코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섞여야지 그나마 수비 포텐셜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피닉스는 좋은 수비팀은 아니에요. 반대로 클리퍼스는 어떠냐? 하든은 옛날에는 수비가 완전 마탱이가 간 수준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나름대로 스틸 많이 하고 손질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하드는 몸빵이 좋아가지고 이 수비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수비 이런 뭐랄까 수비 능력은 떨어져도 이렇게 버티는 수비나 이런 것들은 잘 해줘요 나름대로. 그리고 테런스 맨은 당연히 괜찮은 수비수고, 폴 조지나 카와이 말할 거 없죠. 주바치도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 괴롭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주바치도 이런 몸싸움 대단한 뭐 림프로텍팅 이런 건 없지만은 버티는 수비나 이런 거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닉스보다는 클리퍼스가 확연하게 저는 좋은 수비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 면에서도 피닉스의 이런 빅3 부커 빌, 듀란트, 야 이름만 들어도 토 나오는 공격력이긴 하겠지만은,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클리퍼스가 하든 조지 카와이가 하든 밀릴 게 없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록 요즘에 클리퍼스가 다소간에 조금 주춤하긴 해. 주춤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존나 못했어요. 오늘 레이커스는 오늘 수비로 클리퍼스를 잠재운 느낌이었다면은, 피닉스는 저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비로 막 카와이를 괴롭힌다거나, 막 르브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르브론이 카와이 막았을 때 야투 6개 중에 빵개 넣었다 이런 거 있었는데, 글쎄 피닉스에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한번 클리퍼스의 마헨에다가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226.5면 난 좀 낮은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피닉스가 빅3가 가동이 된다면 좋은 공격팀이겠지만 수비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